조금 전에 이광재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쭤봤던 게 원팀을 존중하는 이유가 후속이 교체가 됐을 때에는 여러 공약들이나 어떤 지난주를 배분하고 정부팀이 상황을 밀지 않은 상황들은 이번에 좀 힘들 것이다. 소속은 계속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댓글 공약을 넷플릭스로 내놓으셨는데 그런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실 계시나요? 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번 덧붙이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소속 후보의 저희 한결을 느끼셨다고 의문을 받아서는 도지사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행정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전체의 삶을 전략을 세우고 기획하고 이래야 됩니다. 크게는 중앙부처와 협력할 일, 정치권과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정치권과 협력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국회의원이 10명 있죠. 이번 보궐선거 아침에 10명 다시 채워집니다. 10명이 각자의 공약을 내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잠시 바뀐다 한들 국회의원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안 합니까? 멈춥니까? 그거는 무소속 도지사가 되면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 얘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국 도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의 기획력, 실행력, 추진력, 또 대외 협상력 이것이야말로 저 김관영이 이원택 후보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와의 협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특히 여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팀 좋습니다. 그러나 무소속도 훨씬 그 이상으로 잘해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치 14년간 하는 동안 여당 소속 정치인으로 딱 1년 일했습니다. 나머지 전부 야당으로 일했어요. 제가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의 실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를 여당만 독점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하고는 대화도 안 합니까? 여당하고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지방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동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 그 외 광역단체장 12명입니다. 그럼 12명은 중앙정부가 일 하나도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일 못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좋은 아이템과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발굴은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서 저는 제가 2016년에 민주당을 잠시 떠났습니다. 국민의당 창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밖에 있다가 6년 만에 거의 6년 만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께서 저를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시켰습니다. 저에게는 은인이죠. 그리고 제가
2022년 대선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늘 중요한 일을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일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저를 손을 잡아주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다시 시켜주셨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제명이 되고 또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제가 인간적인 도리상 대통령님께 제가 무소속으로 이번에 이반저반 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적인 도리 아닌가요? 제가 대통령님을 선거에 끌어들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 무소속 나가는데 미리 양해를 했거나 동의를 했거나 이랬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지금은 도지사 선거가 막바지입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4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우리 도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정쟁화하고 중앙정치에서 지금 전국 도지사 선거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어디로 가고 전부 정청래 대표하고 한명도 원내대표가 나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공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이 1월이 50명 숫자 유치였고 되게 넓게 유치였는데 사실 민선 8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좀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치를 해내실지 하고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어내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제가요 공약을 함에 있어서 도지사 4년을 한 번 한 사람으로서의 내놓는 공약에 무게감과 한계가 늘 있습니다. 저는 무모한 공약을 내놓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 4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내놓을 때 이것을 과연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재원은 또 어떻게 할까? 도의 살림살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늘 느끼는 어떻게 보면 또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 계열사 15개 이상을 유치하고 50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4년간에 관한 성과 플러스 4년 동안 제가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맺어온 인적 네트워크, 인적 자산,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앞으로 충분히 앞으로 4년간 50조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 유치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선 8기에 기업 유치해서 투자가 완전히 끝나서 공장이 가동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장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진행 중에 있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앞으로 성과는 차차 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잘 되도록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정책금융을 비롯해서 우리 신고재단 관련해서 총 제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네 이거 우리 전북경제 뿌리는 26만 5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지난 7기, 8기, 9기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제 지금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 살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책금융을 민선 7기 제 앞에 도지사님 송하진 이사님 계실 때 4년 동안 3조 7,400억 정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3조 7,426억을 했어요. 이것을 민선 8기 제가 임기가 돼가지고는 6조 3,355억 원, 69%를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선 9기에는 제가 다시 현재에서 약 60%를 증가시켜서 4년간 약 10조 원 정도를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살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이 일어나고 매출이 증가해야지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경로를 통해서 일자리는 늘어난다. 기존에 있는 기업 잘 돼서 사람 더 뽑기, 새로운 기업 유치하기, 청년들 벤처 생태계 만들어서 창업 도와주기. 창업 생태계 만든 거는 그동안 제가 벤처 펀드 1조 원 만들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들여서 팁스 지원사를 대폭 늘려왔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그동안 1조 만든 것을 앞으로 4년간 1조를 더 만들겠다. 그래서 2조까지 만들겠다는 제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반드시 늘어나야 청년이 한 명이라도 덜 떠나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후보에게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하고 누가 가장 호흡이 잘 맞을지 그 이유를 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인재 영입 1호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찍어서 이재명 픽을 당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도지사로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저는 당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소속 되더라도 멀지 않은 시간에 민주당에 복당할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해요. 무소속 후보가 이기게 생겼어요. 그러면 항상 민주당 후보가 중앙당에 가서 사무총장이나 당대표한테 얘기합니다. 지원 유세 와주라. 지원 유세 와서 뭐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저 사람 무소속 후보 앞으로 절대 복당 안 받을 거야. 이 얘기가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소속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입당 안 된 적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용호 후보 이용호 후보는 글쎄요. 이용호 후보는 뭐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꼬여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 땡겨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까지 다 갔어요. 실제로 다. 여러분들이 탈당과 복당의 역사, 제명과 복당의 역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송 대표가 현역 도지사를 제명시키는데 당사자의 해명 한마디 안 들어보고 제명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못 나오게 한 거 이거 과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전체 당원 내지는 국회의원들 전체의 정서를 반영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 지도부만 자신들이 12시간 만에 제명한 거 잘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적 정서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그 후보님께서 대통령과 소통했다는 사실을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계속 강세를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이를테면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더 이상 제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를 했네 안 했네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긴 한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김관영 후보님께서 뭐 정치적인 예의 때문에 뭐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 거 내용이 이렇게 알려졌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청와대 입장에서 한번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 얘기가 그런 것까지 고려할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질문이 들어가지고 뭐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제 입장을 오늘 또 비교적 솔직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로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지금 민주당 쪽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주장은 주장이고, 네, 주장은 주장입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